직업병상 이렇게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서 탱크탑 입고 다니면 배꼽 계속 쳐다보세요?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는 않는데.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복부 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복부 수술을 하면서 흔히 이제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식을 해서 부피를 빼고 울퉁불퉁한 데를 채워주고 해서 이제 수술 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항상 피부 탄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용량을 빼갖고 피부가 좀 처진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한계를 해결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피부 자체를 갖다가 리프팅을 하는 게 답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리프팅의 대가, 리프팅의 블루칩, 리프팅의 5광 같은 우리 이국하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한입니다. 원장님, 그 사람들이 복부 거상, 영어로 하면 복부 리프팅이죠. 리프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네. 어떤 사람들이 복부 거상에 가장 적합하고 리프팅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보세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처짐이 있다고 하면은 복부 거상을 시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처진 피부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흡입은 전체적인 볼륨을 줄이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풍선으로 따지면은 늘어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진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미니 복부 거상, 그리고 뭐 전체 풀 복부 거상,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 차이가 뭐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네, 두 수술의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배꼽의 모양을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입니다. 배꼽을 넘어서 상복부까지 교정을 해야 될 때는 전체 복부 거상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상복부에 처짐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처짐이 하복부에만 있다고 하면은 배꼽을 건드리지 않고 그 하부에만 있는 처짐을 당기는 수술을 보통 미니 복부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니 그 복부 거상하고 전체 복부 거상하고 절개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좀 존재를 할까요? 네, 물론 존재합니다. 처짐의 양이 어느 정도냐가 결론적으로 생기는 흉터 길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많이 처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흉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처짐의 정도가 많지 않거나 적은 경우는 흉터를 더 줄여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복부 거상이라는 수술로 가장 볼 수 있는 이득이 어떤 거고, 이 복부 거상으로 복부의 전체 혹은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부 거상술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처진 피부를 교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미 늘어나 있는 복직근의 근막을 모아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도비만으로 내장 지방이 많아서 가운데 있는 복직근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탄력을 잃어버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체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흡입을 하거나 해도 겉에 있는 볼륨은 줄어들지만 이미 벌어져 있는 복직근의 근막은 가운데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식스팩이라고 하죠. 복직근을 이렇게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복부 거상을 하게 되면은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전체적으로 조여줄 수 있고, 미니 복부 거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복부만도 벌어져 있는 부분을 모아줄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성분들 예전에 있던 코르셋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르셋도 이거요? 또 어떻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복벽을 모아주는 수술을 이너 거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복부 거상을 하게 되면은 배꼽 위에까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배꼽 모양을 요즘 유행하는 약간 효리씨 배꼽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바꿀 수도 있나요? 전체 복부 거상을 하는 경우에는 배꼽의 위치나 모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배를 밑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거나 위로 당겨보면은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은 배꼽의 모양 자체는 세로 방향으로 길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있는 배꼽
배꼽을 날씬한 경우에 그런 배꼽이 더 많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런 배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또 날씬한 느낌을 위해서. 그렇죠. 전체 복부 거상을 할 때도 배꼽의 모양을 동그랗게 하거나 가로로 모양이라고 하죠. 이 모양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이 세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은 더 매력적인 배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부 거상이라는 것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재수술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짐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잘라낸다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처진 피부를 잘라내서 교정을 하고 나서는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유분이 없어서 봉합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재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피부에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착의 정도, 이전에 수술했던 흔적이 단단하게 남아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흉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절개를 하면은 겉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속에도 다 흉터 조직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흉터 조직은 초반에는 좀 단단한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단단함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재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지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개인마다 더 다르고 또 진료로 오신다고 하면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흡입을 했다. 안쪽에 복벽에 교정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지방 흡입 후에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복부 거상 수술로 추가적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지방 흡입으로는 안쪽에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늘어나 있는 복직근의 근막을 모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흡입을 하고 났을 때의 문제들은 복부 거상술로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교정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울퉁불퉁했다는 이유, 그 원인이 지방흡입을 해서 매끈을 다 제거는 했는데 피부가 남는다. 피부가 남아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은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남는 게 아니고 지방의 어떤 부분에 고르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한 거는 사실 추가적인 지방 흡입 호는 이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복부 리프팅에 대해서 리프팅계 블루칩 오광 선생님, 성형외과 전문의 이국환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 이국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